어, 예, 오늘은 이제 니치디보스 사장님의 6가지 덕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뭐 인성을 잘 갖춘 사람이기 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니치의 어떤 이 생각을 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아마 더 큰 필을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에서라도 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하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6가지 덕목 해가지고 니치디보 사장님의 31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은 전달하기 전에 왜 니체 회장님은 왜 6가지 미덕을 강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 그런데 인성의 실력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 조벽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미시건 공과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옴브루즈맨으로 재직하며 학생 성공센터 소장을 역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시건주의 최우수 교수상을 받으셨고 미국의 공학교 교수학회 교육자상까지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것 말고라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국가의 이제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아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인재상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인성대상, 인성교육대상 심사위원, 그리고 삼성전자 미래인재 심사위원장과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아마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책을 제가 좀 보니 인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성을 인성은 타고난 게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고 학습으로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인성도 타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인성은 학습으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중요한 거로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분의 얘기는 뭐냐, 실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선수, 실력은 없지만 인성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도 좋고 인성도 갖춘 리더로서는 미국의 그 저기 저퍼버그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 원프리 같은 이런 분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선수로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 그다음에 메시 국가대표, 메시 축구 선수, 아주 이 가정적이고 또 축구도 잘하고 또 인간성도 좋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롱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성교육의 이 목표로서는 그 3류를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규칙 같은 거 같아요. 보니까 율자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조율, 관계조율, 공익조율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조율은 내면을 바르게 견잔하게 가꾸는 것이라고 했고, 관계조율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공익조율은 공동체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요거에 대한 룰을 이 책에 이렇게 밝혔어요. 그다음에 육행은 아마 실천 강령이 같은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니체의 사상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이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세 번째로 강조한 게 21세기에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분이에요.
이걸 보니까 우리 니치디보스 사장님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가치와 일치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어, 결론적으로는 인성은 성공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고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원 시절에 고객을 20년 동안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피부로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또 아메 사업도 3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속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다이아몬드 이전에도 니치디포 사장님의 니치처럼 승부하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때 읽은 거하고 지금 또 읽는 거 또 달라요.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읽었을 때하고 또 다르고 더블 됐을 때 읽었을 때 또 다르고 제가 트리플 되고 나서 또 읽었을 때 또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니치의 그 깊은 속뜻을 이제 조금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니치의 마음을 다스리는 니치 회장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6가지 미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 건데 이 미덕, 아름다운 미자다 큰 덕자입니다. 은혜 덕자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덕을 쌓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 존경받는 그런 인물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니치는 강조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요 니치의 겸손함부터 얘기를 드리기 전에 미덕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양만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 화양백리. 이 꽃의 그 주인공이 은목서, 금목서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유래됐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제주도의 신라호텔에서 예전에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매년 했거든요. 신라호텔 앞에 가면은 금목서라는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향이 온 호텔을 다 진동시켜요. 전 지금도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사다 심으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돼요. 추워서. 그렇게 아주 은목서, 금목서가 향기로운 나무로서는 아주 최고로 치는데 이 화양백리라는 말이 그 금목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인터넷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향 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인향만리와 같은 동의어가 뭐냐면 덕향만리입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만리의 향을 품는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건 바로 인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벽 교수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될수록 AI나 로봇이 발달될수록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니츠가 얘기하는 첫 번째 겸손함을 얘기하겠습니다. 니치 사장님, 회장님께서 겸손함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부와 권력과 위치를 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 아마 직위를 얘기를 하겠죠. 올랜드 매직팀 구단주이기도 하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올랜드 매직팀 구단에 샤키 온이라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샤키 오닐이 니치 디보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랜드 매직팀을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 니치 사장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매혹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니치 사장님 때문에 다른 그 구단위로 이적을 하기가 힘들다, 뭐 어렵다,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니치 사장님이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부와 권력과 위치를 남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업무에 일하든 일하는 사람이든 비하하지 않고 하찮은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않는다. 부자든 가난하든 한결같고 낙관적이며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성품을 지닌 리더다. 이렇게 책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 경청을 잘하신다는 얘기겠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잘 듣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 못하려면 아무것도 없겠죠. 저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오래 영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암의 겸손은 우리 사업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인사 잘하고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겸손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쩌면 당당함을 유지, 당당하면서 부드러움, 그 다음에 배려, 경청, 아마 배우는 자세, 아마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면서 이걸 지켜나가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겸손하게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니치 사장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화를 잘 안 낸다고 이렇게 써 있고요. 누구의 말이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리더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저는 이 표정 관리하고 감정 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표정 관리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 웃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표정이 우리가 항상 어두워지고 뭔가 좀 화난 모습을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시스템 속에서 다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 관리에 대해서는 결국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 컨트롤을 잘못한다는 얘기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참 어려워요, 이게.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되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감정 관리 잘못하게 되면은, 그룹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니체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정말 우리 리더들은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말이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배울 만한 어떤 교육, 특히 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이 정말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음. 시스템은 덱스터가 약 60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요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맺는 것이 이제 시스템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싱킹 그룹이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을 공부할 때 우리 그 목요일 날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강의하시는 MBS는 어쩌면 그냥 구체적이고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에요. 근데 MBM은요, 어쩔까요? 예. 어쩌면 MBM은 이런 뭐랄까 전체적인 것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전달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다. 시스템을 공부를 하실 때는 경청이 기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 시스템을 5번 듣고 10번 들으면 물론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진짜 녹음해 가면서
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소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도 다시 다시 듣거나 아니면 다시 메모한 것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것이 10배 이상 여러분들의 결과가 10배 이상 효과가 아마 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목요일날, 특히 목요일날 강의 내용은, 이 MBS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녹음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서 철저히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들 소화를 하시고 또 이해하시면서 모르면 스폰서는 물어보고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이런 것이 다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니치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는 아마 우리로서는 이런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미팅에 참석해서 그냥 강의 듣고 끝나고 강의도 끝나고 좋은 건 압니다. OM도 들으면요, 비전 제대로 봐요. 아메사 좋은 사업에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사업 설명 할줄 몰라요. 여러분 메모하시고 또 녹음한 걸 반복 들으면서 메모하신 것을 또 공부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몇 10번이고 20번 듣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두, 뭐 10번 넣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 설명 10번 넣는다고 사업 설명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MBS 10번 넣는다고 MBS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산된 그 강의 내용을 메모하시고 녹음하셔서 수시로 듣고 내가 메모한 걸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제가 해보니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한결같다 그랬어요. 자, 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저 나름대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나 한결같다. 이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런 뜻이겠죠. 그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초지일관, 같은 말이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일관된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모든 것을 반복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암의 수입도 일관성을 유지해야만이 부동산 주식 같은 것도 우리가 상승할 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의 심, 복제의 핵심은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면 복제의 핵심과 복리의 심은 우상향 수입이 되는 거예요. 예. 우상향 수입의 원리는 일시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 하든 단타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말기고 싶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메가 좋은 게 뭐냐면, 아메는 매달 증가 평생 상승되는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몇십억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여러분 노력한 것만큼 우상향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메의 수입이에요. 이런 수입이 꾸준히 들어온다 하면 뭘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분 투자를 하셨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팔 수가 있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팔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 없게 되면 그걸 상황이 나쁠 때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이 사업이 좋은 게 우상향을 계속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은 매달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암에서 수입돼서 성공하고 그런 어떤 투자 부분도 상황이 좋아질 때 팔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투자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 경험을 해봤지만은 내가 수입이 적거나 그러면은요, 어떤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필요할 때 찾게 되면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찾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보는 거예요. 아메이가 좋은 건 뭐냐면, 훗날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다이아몬드 이상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시더라도 수입이 계속 에메랄드 이상 수입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부분을 손을 대지 않아도 이
매달 들어오는 수익까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또 더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투자도 모든 부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전 니치 디버스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사람이 대하는 태도에 언제나 한결같다는 얘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니치는 잡초를 뽑는 정원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전직 미국 대통령 이르기까지 똑같이 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전직 대통령은 누굴까? 포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드 대통령은 고향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이 친구로서 그 대통령이나 풀을 뽑는 정원사 똑같이 대한다는 거,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니치의 세계는 열등한 사람도 우등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니치는 다른 사람을 딛고 현재 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모두 이끌며 현재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딛고 이끌고 똑같이 고자예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 전혀 다릅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을 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또 이끄는 그런 리더가 우리 니치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매사에 감사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네, 거기에 책에는 범사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도 얘기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타락하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니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자산과 권력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얘기하셨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상을 해보지 않고 돈 번 사람, 고상을 해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 저는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저는 돈도 고생해보지 않고 돈을 번 사람, 좀 망가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은행에서 특히 이제 여기 뭐 이 수지도 마찬가지고 수원의 영통도 마찬가지고 이 보상 지역 아닙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보상을 몇십억씩 받게 되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 남편대로 돈 쓰라고 정신 없어요. 규칙이 무너지더라고 이게. 타락하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어느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썼는데 금전연자를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금전연자 아시죠? 세금변에 칼과 자가 두 개 붙은 게 금전연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번 돈은 절대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냥 꽁돈처럼 생기는 돈은요 오히려 나를 해친다는 뜻이에요. 아메이가 꽁돈입니까? 수많은 거주를 통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또 수많은 파트너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인생 수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니치는 현재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니치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으며 360만 명의 사람들이 독립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니치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일을 신의 공으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독실한 그릇이시니까 신의 공으로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글로벌 아메이에서 일하는 분들이 16,000명 정도 되죠. 우리 ABO들이 한 360만 명이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리치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돕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력입니다. 니치 사장님 강조한 두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니치는 갖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굴하지 않는 결단, 그리고 인내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다고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가장 훌륭한 개인적인 인성 요소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인내심을 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고 가란 얘기입니다. 아, 이번 10월 14일 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내셔널 컨벤션이 우리 있었죠. 그때 미국의 전 교육부 장관 리치드 부스의 큰 며느리, 리치드 부스 사장의 큰 며느리인 베티 디버스의 말씀 중에서도 일관성하고 인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항상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치드 부스 사장의 패밀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베티 여사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 가족들한테도 똑같하게 지금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공유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저는. 그래서 일흔 번째 쓰러져도 일은 이제 일은 한 번째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라고 외치며 끝장나겠다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실패는 많지만 성공은 단 한 번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당연히 실패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공을 해서 수많은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마음 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리더의 덕목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정신력, 인내력, 절제력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다음 인내력, 뭐 니치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인내력은 뭐 우리가 다 했고, 절제력,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옳은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절제력이에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는 거, 이것도 절제력입니다. 리더가 절제력을 잃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죠. 이 복제의 원리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제의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복제가 돼야만이 인사의 수입이 구축되는 거죠. 인사의 수입이 구축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멘토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팀워크를 통해 가능한 거고, 스폰서십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문화를 통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싱킹빅 그룹은 그렇게 성장한 그룹이에요. 우리 김종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배우고 여러분들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 고유의 우리 싱킹 그룹의 멘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큰 리더들이 계속 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치 회장님의 그 70년 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치와 제이, 미시건주 낸싱이라는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 계획을 하셨대요, 예전에. 저는 요 규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낸싱 지역에 약 200명의 에이비어들을 등록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라디오 방송도 하고 광고도 하고 신문 비싼 비용을 내가면서 광고면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200석짜리 강당도 임대를 해놓고 200명 이상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도 하고 초대를 했는데,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2명이 왔다 그랬어요. 200명을 예상했다면 2명이면 딱 1%입니다. 1%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아메를 알아보러 오신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치와 제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을 놓고 계속 쇼도프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은 360만 명의 에이비어들로 성공한 에이비어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1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그런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한명을 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고, 지극정성으로 그분이 크라운 앰버서 될런지 SP대로 끝날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니체의 정신은 한 명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그 니체의 신념이라는 저서에서 보면은 하나의 해답밖에 없다고 적혀 있어요. 비결은 탁월한 계획도 눈먼 행동도 아니다. 인내심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인내심은 여기까지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함에 대해서 세 번째 친절함에서 강조하셨죠. 어, 니체 회장님 주치 루이스 토마스 티스라는 박사가 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사례를 들었는데, 니체 회장님께서 어느 날 어디 지나가다가 보니까 두 손을 다 쓸 수 없는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신 거예요. 두 손을 다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보시면서 안경에 성에가 끼니까 니체 회장님이 다가가지고 안경을 닦아주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감동이죠. 주치가 한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몬타나주 서쪽에 있는 미줄라라는 그 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미국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노비 보울즈라는 ABO 얘기입니다. 이 보울즈가 니치 회장님한테 계속 전화해서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회장님, 기회가 있으시면 회장님 한번 미주라를 좀 방문해 주세요. 저희 회의실에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에 그냥 일개 그 ABO가 부탁한 것을 니치 회장님은 잊어버리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내가 갈 것이다. 어느 날 니치는 시간을 낼 수 없다가 시애틀과 덴버 출장 일정 중에 하루 시간을 내서 미졸라를 들러 루비와 점심을 먹을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시작한 AB들한테도 이렇게 니치에게 원하는 것은 그 꿈을 들어준 것이죠. 꿈을 이뤄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김종인 사장님 유명한 일화도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종인 사장님 니치와 제이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비서실에 저 편지를 띄운 것은 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니치 그 비서실에서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은 두 분을 다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나 업라인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요구하시고 여러분 이룰 때까지 그 계속 두드리십시오. 니치도 들어주는데 여러분 업라인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해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니치 디보스 사장님하고 유일하게 이제 사진 찍은 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니치가 회사 소속된 ABO들을 일일이 따뜻하게 배려해준 모습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곤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2004년도에 그랜드 FG 그랜드 프라자 호텔에서 FC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였듯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ABO들이 성공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우리 거실에 니치 사장님의 사진을 꼭 걸어놓고 매일매일 봅니다. 이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히어로로 남게 됐어요. 저희가 FC 될 때 우리 김정선 그러셨어요. 니치와 제이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FC 되자 이번에. FC 돼서 우리가 직접 만나 뵙자. 김정선 그 말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했죠. 그래서 니치를 직접 만나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뭐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마음속 영원한 히어로로 남고 계신 분이에요. 네 번째 정직함입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직원이든 사장이든 절대 정직입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전 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얻을 때는 정직한 언행이 필수예요. 신뢰는 곧 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 최고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죠. 꼭 김학천을 통해서만 제품을 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AP 가면은 제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ABO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 ABO들 많습니다. 급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제품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소비자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제품을 쓸 수 있는 건 자유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쓸 것인가, 이거. 그래서 인성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어.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고객을 만났을 때 그 고객들은 성공하신 분들, 부자들 이렇게 보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딱 보면 알아봐요. 저 직원이 진짜 나를 위해서 정직하게 상담도 해주고 내 돈을 관리해 줄 사람이 아닌가 아는가 봐요. 저는 그거를 30대부터 그건 봤어요. 그거를. 다 위에서 다 보여요. 저는 한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는 특진을 시켜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 위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깨닫고 있어요. 우리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인정받을 때까지, 인정받을 때 사실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뢰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정종 회장님이 뭐 동전 하나 가지고 외화를 이렇게 빌려올 때 그분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분 자신감과 신뢰요. 나를 믿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거북선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외화를 빌려왔잖아요. 이게 이게 신뢰 우리 저는 우리 리더들한테 계속 이 부분에서 정말 저는 올바르게 살자 우리 정직하게 살자 사실대로 우리 고객들한테 정말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제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자. 전 늘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니치 사장님은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비타협적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죠.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건 위선이다. 니처는 이처럼 말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목표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해나가죠. 매일 목표만 있으시는 리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메 사업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내 사업인데 결과를 내는 건 바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최대 명문 경영대학원 미국의 와튼 스쿨에 330년 전통이 된 그 도서관 앞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크와 노 그레이트 두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영어로. 말 많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행동해야만 행동이 답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예. 유명한 뭐 이 트럼프라든가 아니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다 여기 출신들이고 사업가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 많은 글귀 중에서 이 말을 도서관 정문에서 330년 동안 이 문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드는 거죠.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말 필요 없어요. 움직이면서 생각해도 충분하는 거예요. 실수 괜찮아요. 많이 실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자산이에요. 거의 80% 실수예요.
20% 성공이에요. 그럼 당연히 8대 2로 실패가 많은 거예요. 이거에서 굳이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네? 이게 니치는 신뢰를 지키는 것은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행동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정신으로 녹아있다. 좋은 제품을 엄선하고 만드는 것 또한 고객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신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스팅비 그룹 리더, OS 팀들은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간다면 조금 늦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농론한다. 영원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세상에 보여준다. 정직은 결코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와 실수를 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니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니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아무리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항상 오른쪽을 택했다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와 파트너의 관계, 신뢰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의리를 배반하는 행위를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뢰를 잃게 돼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의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특히 아메 비즈니스는 복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신뢰는 바로 생명줄과 같아요. 파트너하고도 그렇고 스폰서하고도 그렇고 고객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신뢰는 정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예. 조이 빅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조이 빅터는 이제 크라운이었는데 어, 조이 빅터의 뒤를 이어 2대 사업가로 활동한 AB로 활동하시면 조디 빅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버지 부처님입니다. 근데 이 조이 빅터는 니치드보스 사장님하고 11명이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한 거예요. 뉴트라이트 시절에. 디스트리뷰터 활동의 11명 중에 한 분입니다. 조이 빅터가. 예. 이분 아들이 조디 빅터인데 조디 빅터가 디보스 회장님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디보스를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성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디 빅터는 회사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공을 거둘 때까지 니치를 지켜보았는데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정직과 신뢰, 같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수려했어요. 조디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니치 데보스 사장님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얘기가 정확한 거죠. 이 제3자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분, 우리 니치 회장님, 이 책에 대해서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정말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원칙을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번 잃은 명예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니치의 신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예를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렵다. 신뢰를 잃는 데는 3초,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데는 3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 이외에 또 한 가지 이런 걸 배운다는 것만 해도 참 우리 이 MBS, MBM 이 시스템이 가치로운 것이 아닌가 좀 이 시간에 또 해봅니다. 5번째, 근명함. 니치드보스는 강력한 노동윤리가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니치의 아들 더그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들 더그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니치와 제이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성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당 80시간을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80시간은, 나머지 40시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40시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제가 부연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40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우리 현실은 약 95%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욜로다, 뭐 워라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즐기는 젊은이들 많아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부익빈 빈민의 말을 썼어요. 요즘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상류층에 살 건지 빈곤층에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결정하는데 나머지 40시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5%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수인들이 하지 못한 왕관의 무게만큼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95% 사람들이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의 왕관의 무게만큼을 5%의 가진 사람들이 그 지탱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5%의 사람들은 10배 이상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 생각을 다르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10배 이상의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꿈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예요. 동서고금, 동과 서, 서양과 동양, 고금, 옛날과 지금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니치는 실제로 낮에는 비행학교를 운영했고 저녁에는 음식점을 또 차려가지고 또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까? 예. 자, 우리는 소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같이 놀으면 안 된다. 요즘 단풍놀이 유혹이 많습니다. 산과 바다로 많은 사람이 지금 인산을 이룹니다. 우리 집에서 토요일, 오늘도 오는데 거의 여기 오는데 한 40분이면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주말에는요, 그냥 2km씩 밀립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성공하는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죠. 니체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울음을 멈추고 노력하라 그렇게 했어요. 울음을 멈추고 노력하라. 울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트라이 할 것인지 크라이 할 것인지 트라이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 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전할 것인지. 자, 우리는 트라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은쟁반한 성공을 바쳐서 당신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고 엄살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그 누구도 공짜로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공짜로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있어요. 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만이 낫게 돼요. 민주주의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카나다 같은 나라 민주주의 같은 건 사회주의입니다. 싱가포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북한 같은데요. 그러면 경제는 이 공산주의, 경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고 정치는 사회주의는 어디에 중국 같은 데 그런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도요. 아까도 말씀 5대 95 얘기를 했잖아요. 5%로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ABO들 정말 여러분들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삶만이 답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회주의는 뭐예요? 국가에서 기본 생활비를 대주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우리 평생 살 것 같아요?
자자손손 그렇게 살 것인지 굶지는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대로 다이아몬드 성공을 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평생 자자손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5%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예. 그래서 국가는 부자가 돼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경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자리가 없어요. 43세 은퇴를 해야 됩니다. 나이는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 다 먹여 살려면 정말 힘들어. 자,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도 현실연구 많이 해가지고. 현실연구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만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강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낙관주의입니다. 어쩌면 이제 절대 긍정에 부각된 얘기일 수 있어요. 니체의 가장 독특한 개성은 그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했어요. 참 특이하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몸에 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군. 니체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군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가? 자기 인생의 모든 도전, 그것도 어렵고 골치 아픈 도전을 철저한 낙관주의, 긍정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낙관주의가 몸에 밴 이유를 자신의 아버지 덕으로 돌렸어요. 리치드보 사장의 아버지는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나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너 창문으로 집어 던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버지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땅 밖에다 집어 던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수레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절대 긍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긍정적인 관념으로 대한다. 기회는 올 때,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좌절감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합니까?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죠? 나중에 더 성공하게 되면 시간 자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죠? 저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품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이 니치도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시스템을 공부하려면 책을 많이 읽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ABO들 성공하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을 하신 분들 중에서요. 자녀들은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멘은 안 해도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자녀들 보셨나요? 이런 ABO들 보셨나요?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저는 자녀들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둘인데 저희가 바빠가지고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홈미팅을 해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홈미팅이 진행되는 거예요. 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니까 라면도 못 끓여 먹고 김밥 한 줄 사다가 그걸 꾸역 혼자 먹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불평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버지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어렸을 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요? 우리 같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김동산 다 5학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가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니네들 꿈이 뭐냐?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이거 갖고 싶다. 그걸 사주려면 이렇게 되려면 엄마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 니네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다음부터는 엄마 나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엄마가 나가서 그 바쁜 애들 또 학교 생활하면서 밖에 나서 또 홈미팅하고 그러면 자기들 설거지 다 하고 다 했어요. 어린 시절에도요. 공부 못하지도 않아. 그렇게 했는데도 다 나름대로 자기들 꿈을 다 키워나갔습니다. 이건 뭘까? 우리가 보여준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ABO들 정말 그래서 부자의 성공한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부를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물려준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 내셔널 컨벤션에서 이 얘기 또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려준다는 건 뭘까요? 일상에 우리 부모들이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S그룹이나 H그룹 같은데 다 오너들이 뭐 임원회의 때 뭐들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다 박상머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집에서 식사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실연금 너무나 잘 돼 있고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지 공부를 잘하면 진짜 1% 들어가야 돼요. 로봇이나 AI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 천재들을 낳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좋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 나가 직장 생활해야지. 요즘 취업할 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 시작해도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엔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되면요 우리 직장에서도 과장급 이상으로 채용했는데 지금은 평사원이도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한은 자녀도 같이 사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사업을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뭐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고객 만나가지고 거절당하는 거 외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 얘기인데 왜 안 받겠어요? 저도 받는데. 그러나 우리 꿈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참아내야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6가지 미덕이 삶의 순간순간 당신을 밀쳐내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처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니치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치처럼 되려면 끈질긴 인내심과 겸손하고 철저한 마음가짐과 강력하고 단호한 노동윤리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사약하게 굴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용서하라. 이렇게 니치가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참, 이 니치 사장님의 또 이 책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요. 또 한번 우리 회장님의 그 생각, 사랑, 참 깊이 정말 감동이 됐고요. 진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별 수가 없죠. 오로지 남은 건 사진 한 장뿐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영원한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니치의 사상 정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싱킹빅그룹의 많은 리더분들은 이 니치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서 사업도 성공하시고 그룹의 좋은 이 리더로 남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원래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실패와 친해지라는 내용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니치 회장님의 생각을 더듬어 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